백종원 제가 모시고 한번 먹방을 진행해볼게요. 저는 지금 타겟에 나와 있어요. 필요 없는 전설적인 복서죠. 남녀노소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레전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찬종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지금 방송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열리는 복싱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의 복귀 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적인 복서죠. 남녀노소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레전드입니다. 근데 그와 맞붙는 상대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제이크 폴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사실 미국 산업계가 이번 경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마이크 타이슨보다도 바로 이 제이크 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링에 오를 때마다 그곳을 향해 열리는 MZ세대들의 지갑 때문이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치 마이크 타이슨의 한판 경기처럼 치열한 한판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전통 식음료 기업과 유튜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교회에서 자란 제이크 폴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카메라로 찍은 웃긴 영상들로 인해서 불과 16살 나이에 SNS 스타가 됩니다. 2살 위인 로건 폴, 그의 형과 함께 유튜브에 등장하면서 팬이 더욱 많아졌죠. 두 형제 유튜브 구독자 수는요, 각각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두 형제가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게 된 건 영국의 유튜브 형제 KSI와 복싱 대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복서였던 둘은 서로를 도발하면서 여론전을 벌였고요. 결국에 실제 경기까지 펼쳐졌죠. 그런데 이 아마추어 간의 경기가 동시 시청자 130만 명이 넘게 흥행을 하면서 아주 대박이 납니다. 폴 형제는 이 유명세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벌이었던 KSI 형제와 손잡고 공동으로 스포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프라임입니다. 코코넛 워터를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천연 성분을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와 C 등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죠. 출시 직후에 이 프라임은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정도로 아주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해엔 미국 대표 마트인 월마트에서 게토레이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수분 공급 음료에 선정이 되기도 했죠. 사실 미국에서 게토레이는 철옹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시코는 게토레이, 코카콜라가 파워에이드를 공급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폴 형제는 에너지 드링크를 홍보하기 위해 본인들이 직접 무대에 등판해서 경기를 치릅니다. 형인 로건 폴은 또 다른 복싱의 전설 메이웨더와 경기를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동생 제이크 폴이 잠자고 있던 거함 타이슨을 다시 깨워 매치를 펼칩니다. 폴 형제의 작전은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최근엔 유튜브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합군 전략도 구사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전장, 초콜릿 대전입니다. 게토레이랑 거의 맛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거기보다 좀 짭짤한 맛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전해질 같은 경우 확실히 더 보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타겟에 나와 있어요. 미스터 비스트는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구독자 수는 3억 2천만 명 수준입니다. 미스터 비스트의 구독자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 인도 단 3나라밖에 없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유튜브 제국을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022년 1월 첫 제품인 미스터 비스트 바를 출시하면서 이 피스터블의 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출시하자마자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100만 개 이상 판매가 됐고요. 출시 4개월 만에 1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가 초콜릿 사업에 도전하게 된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염증성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어서 평소에 간식 선택에 매우 신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성분 없이도 맛있고 품질 좋은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피스터블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루텐 프리와 유기농 코코아 등 최소한의 성분으로 건강과 맛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가격은 비싼 편이에요. 100g당 가격이 고가로 유명한 페르로시의 초콜릿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가의 초콜릿이죠. 1998년 본명 지미 도널드슨인 미스터 비스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과 유튜브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찍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3살 나이에 미스터 비스트 6000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게 그의 전설의 첫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어느 어린이처럼 게임 플레이 영상을 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그의 유튜브 조회수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집념을 가지고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집념으로 그는 로건 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첫 대박을 터뜨립니다. 영상 속에서 비스트는요 10만 번이나 로건 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려 17시간 동안요. 단순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엄청난 스케일에 사람들이 그의 영상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활용해서 더 넓고 더 크게 스케일을 확대해 나갔죠. 그의 인기의 핵심인 범접할 수 없는 스케일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흐름을 탄 미스터 비스트는 대규모 상금을 걸고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는 챌린지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유튜브 성공 방정식은 초콜릿 사업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초콜릿 일부에 미스터리한 티켓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티켓을 찾은 당첨자들은요 미스터 비스트가 설계한 초콜릿 공장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어린이들의 로망 같은 영화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초콜릿 공장에 초대된 참가자들은 다양한 게임 챌린지에 도전했습니다. 공장에 마련된 여러 존에서 게임을 통해서 실력을 거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죠. 마치 찰리와 초콜릿 영화처럼 최종 우승자는 미스터 비스트의 초콜릿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제왕 미스터 비스트의 성공 가도는 탄탄대로일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잡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논란입니다. 피스터블은요 첫 출시 때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면서 설탕 함량을 대폭 낮췄는데요. 이 때문에 맛이 기존 초콜릿에 비해 아주 단순하다 하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초콜릿 레시피를 대폭 개선한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신제품 런칠리는요 다른 유명 유튜버 로건 폴과 함께 만든 런치박스죠. 전통적인 런치박스 제품인 런치에이블을 타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피스터브러의 초콜릿과 로건 폴의 음료수가 같이 들어있죠. 저가공 제품과 신선한 재료를 구성한 게 기존 제품과 차별점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최근 곰팡이가 발견이 되면서 품질 관리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스터 비스트 측은 미국 농식품부의 기준에 따라서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쳤다면서 아주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피스터블 초콜릿을 한번 먹방을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저희 채널의 안성재 셰프와 저희 채널의 백종원 제가 모시고 한번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분들께서 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기가 좋은 4가지 맛을 갖고 왔어요. 미스터 비스트가 저는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애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애들이 다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거를 느끼지 못했어요. 맞아요. 평범하더라. 그 품질 논란도 있고 음식의 맛이 좀 균일하지 못하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공급사랑 지금 소송전을 진행하는 소송 엔딩으로 결국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피스터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응이 좋은데 과연 차이가 있는지 그냥 일반 초콜릿이랑 맛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피넛버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약간 이게 원래 피넛버터가 약간 살짝 짠맛이 있나요? 단짠 느낌도 좀 나는데. 피넛버터 그냥 고소한 느낌이 원래 많이 있는데 요거는 좀 짠맛을 좀 추가를 한 것 같아요. 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맛을 사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 여기 솔트가 있네요. 솔트. 아우. 선물 솔트. 다른 데는 없나요? 우리가 미각이 발달됐나 봐요. 제 생각에는 안성재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제품을 좀 드셔봤는데 하나를 꼽으신다면 저는 다크 초콜릿. 저는 밀크 초콜릿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피넛버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피넛버터 초콜릿과는 좀 다른 맛이 있었어서 4,000원 주고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맛만 보자면은 그냥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인공 감미료 같은 게 없다고 하니 뭔가 사줄 때 조금 부모 입장에서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 뭐 마케팅 효과로 사면 살 것 같은데 아니면은 굳이 뭐 주기적으로 살 것 같진 않은데. 저도 그랬대요. 사실 이 초콜릿을 맛이 있어서 뭐 먹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은 뭐 허쉬를 가지고 과연 미스터 비스트가 허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이런 리포트를 보면은 미스터 비스트는 팬이 있지만 허쉬는 고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줄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딱 그 말대로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허쉬를 먹을 것이다. 그냥 팬은 팬일 뿐이고 뭐 이렇게 좀 냉소적인 평가를 아직까지 내놓는 곳들도 있습니다. 허쉬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네 제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이 제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잠재적인 경쟁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붐을 일으킨 건 당연히 이 미스터 비스트 개인의 좀 이제 브랜드 영향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걸 흐름을 이어가려면
맛에 있어서의 특별함도 조금 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좀 먹으면서 평이하다라고 느끼는 것보단 더 이상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치부심에서 다시 도전한 초콜릿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100년 넘게 이어진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이 초콜릿 왕국에서 절대 반지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의 힘을 뒤에 업은 도전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찬 메뉴 스페셜은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